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츠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접목한 문화 콘텐츠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조희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2일 미국에 아주 특별한 한국 콘텐츠 전시가 시작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문체부와 한국콘진원이 개최한 한국 입체적 상상이라는 제목의 실감형 콘텐츠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BTS의 온라인 콘서트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죠. 기생충을 토대로 만든 그런 콘텐츠를 비롯해서요. 모두 16종의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화 한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현지인들의 관심도 굉장히 뜨겁다고 해요. 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 뉴욕 전시의 사전 예약은 시작된 지 한 30분 정도 만에 모든 표가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오는 27일 워싱턴 DC 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다음 달 9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반응일지. 예. 네, 우리 실감형 콘텐츠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가상현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짚어주시죠. 예,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 증강현실, 프로젝션, 매핑, 뭐 이러한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제와 유사한 어떤 몰입감이 좋은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 콘텐츠입니다. 이번 전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BTS의 온라인 콘서트, 여기 뭐 관객분들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LED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그런 입체 공간에서 실제 공연과 유사한 그런 관람 체험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소재로 한 VR 콘텐츠의 경우에는 영화 배경인 이제 저택의 거실 그리고 지하 공간, 반지하 주택 뭐 이러한 공간들을 가상 현실로 구현을 해서요. 영화의 주요 장면을 1인칭 시점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를 넘어서 영화나 게임 그리고 방송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실감형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는 2023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요. 실감형 콘텐츠 전문 기업 100곳을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네요. 네, 엄청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이제 예산을 살펴보면은 이 산업에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엿볼 수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문체부 올해의 전체 예산이 7조 1,530억 원이래요. 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콘텐츠 부문으로 책정한 예산이 1조 1,23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9.5%나 증가를 해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 한류의 확장, 또 신한류로의 발돋움을 위해서 문화 콘텐츠나 뭐 연관 산업인 어떤 수출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 문화를 세계로 확산한다든지 혹은 장르 산업 성장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요, 이 투자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규제 혁신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감 콘텐츠 자체 그런 세계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2016년도에는 22조 원에 불과했는데 2023년도에 400조 원으로 연평균의 51.4%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비대면이 이렇게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5 이동통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실감형 기술 등의 발달로 이 소위 이야기하는 메타버스 세상에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또 이 5G에 이어서 2031년도에서 40년도까지는 이번에는 6G가 보편적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자면은 지금 저희가 막 AR, VR 막 엄청나게 막 훌륭하고 뭔가 선진적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점 정도 가면은 좀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문화 콘텐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연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추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은데요. 팬데믹 속에서 갑작스러운 단절 속에서 대중들이
사람들이 이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교류 방식을 찾아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문화계에서는 이전부터 이 K-팝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해 왔는데요. 고 터틀맨의 모습을 첨단 네. 기술로 복원한 그런 콘텐츠가 있었죠. 그래서 12년 만에 그룹 거북이를 완전체로 네.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고 김현식 씨의 모습도 복원해서 감동을 주었고요. 주로 이러한 시도들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이후로 이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 창작의 핵심이라는 것은 대중에게 결핍된 게 무엇인가, 네. 이것을 찾아내려는 어떤 작가적 시선 그리고 관심 또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어떤 연결을 시도하려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첨단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다만 수단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통하고 공감하고 연결하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의 상상력이 뻗어나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윤리성에 관한 논란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떤 세상을 떠난 네네. 가족에 대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다시 그 가족을 만나게끔 하는 그런 예, 예. 다큐멘터리도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그 2년 전에 말씀하신 다큐멘터리 어느 방송사에서 기획한 VR 휴먼 다큐멘터리가 이제 화제를 모았습니다. 희귀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7살 아이를 떠나보낸 어머니가 가상현실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상봉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다큐멘터리로 담은 사례인데요. 매해 이렇게 다른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오늘 밤에 이제 3번째 편이 방송된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대중에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버전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좀 만나서 네. 목소리도 듣고 그러고 싶죠.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제 욕망에서 출발한 기획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술은 인간의 욕망을 따르고 또 비즈니스는 인간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게 마련이죠. 예, 그래서 넷플릭스의 블랙미러라는 드라마 시리즈에서는 주인공이 죽은 남편의 아바타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죽음의 슬픔과 혼란에 빠진 이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그런 산업에 대한 윤리적 규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가 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VR 휴먼 다큐멘터리에 참여했던 경험이 네. 이 해당 가족의 바램대로 정말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되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정신적인 외상을 남겼을지 이거는 아직 아무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을 그럴 것 수도 같습니다. 있겠네요. 네. 다만 이 가상현실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 디지털 불멸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콘텐츠 제작자의 깊은 어떤 인문학적인 사유, 고찰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성찰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대중문화 콘텐츠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이런 시도들 어쩌면 양날의 검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